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지코리아의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라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신규 채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신규 채용이 줄어드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지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요즘 참 많은 분들께서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루라도 빨리 좀 상황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 우리 강한 중소기업들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다양한 강소기업들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고고고! 고고고! 자, 김라희 씨. 네. 공사 현장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 원칙이요. 신속하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는 뭐니까요? 이 3대 목표가 다 지켜지면 좀 이상적인 공사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네. 기술력이나 팀워크, 재정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공사 환경에서 3대 목표가 다 지켜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은 이렇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가 절감까지도 할 수 있는 자체만의 노하우가 네.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하지만 산업재해의 절반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추락, 충돌, 협착 등의 대표적인 사고 역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들이 각광받고 있는데 특허받은 신기술로 안전한 건설 토목 현장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있어 만나보았다. 충남 홍성군의 한 공사 현장.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침사지 시공이 한창인데 일반적인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이곳에 특허 기술이 숨어 있다. 지금 이 내포 신도시 안에 우기철 대비해서 사면 보호공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공법을 이용해서 톱마대 쌓기를 현재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무진동 공법을 활용한 암석 파쇄 및 톤마대 시공 전문 업체로 안전한 시공, 빠른 공정률, 공사 원가 절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은 토사 유실 방지에 사용되는 톤마대를 쌓는 새로운 방법을 특허 등록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희 공법은요, 안전성이 향상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법은 작업 인부가 톱마대 가량자리를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 버켓으로 흙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 중 장비 충돌이나 손가락 협착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특허공법은 정지 상태의 굴삭기 버켓에 톱마대 고정권을 걸어주고 퇴장하면 나머지 모든 작업은 굴삭기 단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인부가 톱마대를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흙을 퍼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허공법은 1회 굴삭만으로 한 개의 톱마대가 완성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톤마대를 기존 공법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쌓을 수 있는 비밀은 이 굴삭기 버켓에 있는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기업의 특허 공법은 무엇일까? 특징은 흙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의 흙을 톱마대에 넣고 나머지 잔량을 버켓에 담아서 톱백이 이동할 자리에 그 자리를 잡아서 놓은 다음에 나머지 잔량을 털어넣는 방법인데 품질이 일단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톱마대가 이쁘게 모양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어디 가셔든 그 건설사 사장님들이 진짜 품질 좋다, 이쁘게 잘 나온다. 다음으로는 톱백이 합성수지 계열이다 보니까 자주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00개를 싼다 그러면 뭐 한 10개, 15개 이 정도를 찢어 먹다 보니 저희 방법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포 신도시 정비 현장.
긴급을 요하는 현장인 만큼 기업의 특허 공법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튼튼하게 공사를 완료했다. 내포 신도시에는 우리 공사구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공사구역이 있습니다. LH 공사구역에 임시심사지 정비 실적이 많았으며 홍성 지역 업체로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공사와 계약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기 대비 심사지 정비 공사 특성상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긴급한 작업을 요하는데요. 내포 신도시 내 임시심사지 13개소를 정비하는데 당초에는 한 2, 3주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해당 업체에서는 단 일주일 만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도 이 회사에 일을 하면서 처음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근데 톱마대 쌓기에는 위험 공정이 무지 많거든요. 그 협착이라든지 사람들 안전성에 대해서 무지 많은데 이 회사를 시공하면서 그런 위험 요소가 전혀 없고 아주 속도가 빠르고 톱마대 쌓기 안정성이 매우 만족스러운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굴삭기 버켓의 뒷부분을 떼어내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신기술이 되었다. 회사에서 개발한 버킷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신기하게 구경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그럴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는데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함께 의논하고 개선점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무시되지 않고 인정받을 때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한 건설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기업은 작업 안전과 효율성, 경제성에 집중하며 오늘도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을 활발하게 누비는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방제 신기술 지정 신청을 진행 중이며 신기술을 인정을 받아 다양한 곳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양한 산업 장비 및 공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 독보적 신기술로 안전하고 신속하며 원가 절감까지 이뤄낸 기업. 기업의 기술로 더 많은 공사 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흔해서 그 소중함과 귀함을 깜빡 잊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바로 전기입니다. 네. 맞아요, 선배님. 전기 없는 세상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럼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희 방송도요. 전기가 없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전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보다 안전하고 또 실용적인 지중송전 케이블 시공 기술을 개발한 기업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이 기업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887년 고종 황제가 경복궁 건청전에 첫 전깃불을 밝힌 이후 우리 생활에서 전기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도 모두 전기가 있기에 가능한 것. 인류가 현대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남모르게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에 국내 전기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았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이곳은 지난 1999년에 창립한 이래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중 송전 케이블 시공과 진단을 비롯하여 관련 기자재를 개발하며 전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우리 회사는 주로 소고압 기중 송전 케이블 장비를 제조 임대하고요. 디지털 도통 시험 장치를 제조하고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자재로서 절연통 보호 장치를 개발해서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개발한 여러 기술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인력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시공 품질은 높이는 기계화 포설 공법이다. 기계화 포설 공법은 지중 송전 케이블 시공에 관한 공법입니다. 종래에는 케이블을 수십 명의 사람이 당겨서 전력구에 설치하는 공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화 공법은 기계화 장비, 저희가 개발한 그 레일과 동력대차 등을 사용하여 기존에 사람이 당겨서 하던 작업을 동력대차를 사용하고 또 그 케이블을 설치하는 그 공중에서 덜을 올리는 작업을 간단한 기계 장치를 설치해서 시공하는 공법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기술 공모로 기업에서 개발한 독점적 기술인 기계화 포설 공법은 개별적으로 장비를 운전하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30%나 적은 인력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작업 속도와 비용, 안정성 등이 월등히 향상되었다. 기중 송전 케이블 기계화 시공 장비를 한전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약 3년 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관로 디지털 도통시험 장비를 개발하여 도통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여주는 기업의 기계화 포설 공법은 세종, 서세종, 신용인, 신수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정성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대부분의 지중 송전 공정에서 기술 적용이 권장되고 있는데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비 임대 비용을 대폭 낮춰 기술의 확산과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 공정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육상 부분에서는 공장에서 출하된 케이블을 전력구 입구 또는 갈로 입구로 넣는 공정이고요. 케이블 풀링이라는 것은 케이블이 전력구에 들어가고 나서 케이블을 500m 정도 경간을 케이블에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레일에 의해서 동력 대차를 사용해서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이고요. 설치된 케이블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행가에 일정한 높이 행가에 설치를 하고 나서 케이블의 열시충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스네이크 작업하는 공정을 스네이크 작업이라고 합니다. 기계 포설 공정은 육상부에 들어간 인입부와 또 풀링하는 부분, 스네이크 작업 부분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송배전관로 포설 시 이상 여부 확인 및 기간 단축이 가능한 기술도 개발하였다. 다기능 도통 시험 장치는 지중 관로의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비가 다기능 도통 시험 장비입니다. 앞쪽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로의 이상 유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내부에는 관로의 굴곡이라든지 꺾임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요 다기능 시험 장치를 관로에 넣어 가지고 그 관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술 특허를 보유, 진보된 기술력을 갖추고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데는 R&D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한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은 박시덕 대표의 경험과 노하우 덕분인데 이들은 앞으로도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장비의 디지털화를 좀 접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라든지 작업성을 좀 더 향상시켜서 개발해서 작업자가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기기를 향상시키고요. 나아가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중 송전 분야의 기술 개발로 시공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이들을 응원한다. 자, 김라희 씨. 네, 플라즈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당연히 들어봤죠. 기독교게요.
대기 중에 발생하는 방전 현상의 일종으로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번개잖아요. 아, 맞아요.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살균과 소독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보는데 네. 거기서 유독 이 플라즈마라는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플라즈마 현상이 발생할 때 오존이 생성되는데 오존에는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다 보니까 플라즈마라는 말이 자주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런데 선배님, 이 오존은 좀 고농도거나 장시간 흡입하면 인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안전한 저농도 오존을 발생하는 방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안전성을 좀 높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함께 보시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에 따르면 실내 공기는 외부 공기에 비해 무려 100배 이상 오염도가 높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이에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소형 기기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비지코리아에서 찾아가 보았다. 국내 플라즈마 연구 권위자인 조광섭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 및 탈취 기능에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면서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플라즈마는 학술적으로 이온화된 기체입니다. 자연계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천둥 번개가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의 지혜 말씀 중에 천둥 번개가 자전에는 풍년이 들고 전염병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천둥 번개가 이 플라즈마인데 우리가 플라즈마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성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산속의 플라즈마 성분이 나오고 하나는 질속의 성분 플라즈마로 이 구별돼서 나오는데 이 산속의 플라즈마가 특히 살균 효과가 강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균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잘 죽이고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 우리가 VOC라고 합니다. 유기 기체라고 하는데 냄새나는 기체 이런 것을 잘 분해해서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플라즈마 성분에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오존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존을 살균 청정기기에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 오존은 유해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농도의 오존은 절대로 인체에 유해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존을 발생하는 장치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계 보건기구 WHO라든지 세계 노동기구 특히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미국의 환경보건성의 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환경보건성을 EPA라고 하는데 EPA 기준에 의하면은 최고의 대기질을 오존 농도가 0.08 이하 정도 있으면 아주 굿 에어라고 합니다. 조광섭 교수팀이 개발한 플라즈마 탈취 시스템은 0.05 ppm 이하의 저농도 오존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와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주택, 식당, 병원,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등 각종 공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공시설인 체육관. 특히 권투체육관은 심한 땀냄새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곳에도 최근 플라즈마 오존 탈취기를 설치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여기 복싱 체육관은 그 특성상 이 선수들도 많고 크기도 커가지고 청소하기가 많이 어려웠고 운동 후에는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보통 공조기를 돌리던지 아니면 선수들이 청소, 물걸레질로 청소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워낙 냄새가 심하던 곳이라서 바로 효과는 나지 않았는데 일주일, 2주일 있을 때는 지났을 때는 냄새가 확연히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했다는 한 가정집.
어린 자녀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윤현희 주부는 집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신경이 쓰여 하루에도 수차례 청소를 한다는데 청소할 때 창문도 열어보고 공기청정기는 또 반드시 틀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나 또 반려견이 있어서 냄새 같은 거는 꼭 이렇게 잡히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초당 수만 번의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생성되는 오존으로 각종 냄새를 제거하는 플라즈마 살균 탈취기는 크기가 작고 사용이 간단해 가정을 비롯 다양한 실내 공간에 설치가 용이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화학제, 주로 이제 염소계를 살포하게 되는데 이 염소계 살포라는 것은 사람이 있거나 이런 데서는 또 살포를 못합니다. 또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대안이 뭐냐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플라즈마가 가장 강력한 대안이고 이 플라즈마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플라즈마 오존을 이용한 살균 탈취 기술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이들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미래 산업의 쌀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 섬유. 철의 무게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강도는 무려 10배나 더 강해 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체 적용이 가능한 신소재다. 철근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탄소 섬유에 에폭시라는 물질을 결합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자동차, 항공, 스포츠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는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첨단 소재로 시장 규모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썩지 않아 폐기 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국내의 한 기업이 어떠한 공해 유발 요소 없이 물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그간 사용 후 매립되고 소각되던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고품질 재생 탄소 섬유로 회수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그러니까 CFRP를 산업의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탄소 섬유를 다시 회수를 하고 탄소 섬유 응용 그 산업에 저희가 다시 탄소 섬유를 공급을 하는 탄소 섬유 재활용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CFRP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그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전을 받아서 이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열 소각 방식으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폐기 또는 재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원사 대비 품질과 회수율이 낮아 단점이 많은 편이다. 저희가 진행하는 케미컬 방식은 기존에 있는 방식, 소각 방식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바로 그 회수율에서도 날 수가 있는데요. 케미컬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폭시 자체를 깨끗하게 케미컬로 녹여내고 탄소 섬유를 회수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탄소 섬유의 유실률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의 함량이 물론 이제 소재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탄소 섬유 자체를 저희가 회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 한 90% 이상의 탄소 섬유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화학적 분해 방식을 통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생되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원사 대비 90%의 품질 성능을 확보하고 기존 가격의 3분의 2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여 높은 시장성을 가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물로 세척을 하고 다시 함침을 시키는데 함침이라는 것은 반응시키기 편하게 재료를 연질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함침을 시키고 나서 이 반응기에 들어가서 이물질이나 에폭시 등을 다 탈거하고 건조를 시키고 건조를 시킨 것은 이제 고객사에 맞게 커팅을 해서 촉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펠릿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미래 수소차 보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수소 탱크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되고 있는데 재생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다양한 산업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다. CFRP 재활용 기술은 기존의 소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한 획기적이고 매우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최근 EU에서 CFRP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처럼 이번 CFRP 재활용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면서 가장 적절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현안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초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저희 사업화하는 데 이제 2대 주주로 같이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한 거를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같이 이제 협력 구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했던 그 R&D 기술 자체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형태를 통해서 사업화가 되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친환경 공법을 통해 해외 글로벌 기업도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은 기업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친환경적인 그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 블레이드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하나의 사업화로 잡고서 글로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리사이클링뿐만 아니라 소재 그리고 또 이제 환경에 관련된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민하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에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자,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김나희 씨, 네. 아침 잡수시고 출근하세요? 아침이요? 저는 좀 준비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달걀하고 네. 김. 달걀하고 김의 조합. 이거 어떠세요? 색다른 조합인데요, 선생님? 달걀은 워낙 그 단백질이 많아서 네. 좋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럼요. 김이요, 달걀하고 같이 먹으면 또 이렇게 그 비타민 U가 많아서 위에 점막으로 보호를 좀 해준대요. 그래서 달걀하고 김을 좀 잡수시고 꿀팁 참고해서 제가 또 아침 앞으로는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내일 아침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